먼저 어트리뷰트입니다. 어트리뷰트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이고 ATT edit라고 돼 있고 ATT def라고 돼 있죠. ATT가 어트리뷰트란 뜻입니다. 속성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def는 define, 정의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TT def는 속성 정의하기란 뜻이고 ATT edit는 속성 편집하기란 뜻입니다. 근데 저기 에디트 명령 안 써도 두 번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럼 속성 창이 떠요. 이건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블록 속성입니다. 블록의 속성을 정의하는 명령어가 바로 어트리뷰트 에디트입니다. 요거 많이 써요. 요거 많이 씁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제가 표를 하나 만들 겁니다. 라인 자, 간단하게 한 80, 그 다음에 50, 자, 옵셋 8mm, 그 다음 옵셋 25mm, 나머지 끝까지. 요거 표입니다. 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제가 글씨를 쓰도록 합니다. 미들 센터, 날짜, 도명, 다시 설계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부분. 지금 이게 뭐냐면 간단한 표제란이란 뜻이죠. 표제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면마다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이 도면에 언제 설계했고, 현장이 뭐고, 그 다음에 설계자가 누구고, 이 도면은 언제 설계했고, 도명이 뭐고, 설계자가 누구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넣는 표제란입니다. 표제란에는 현장명도 들어가요. 현장 작업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발주자나 수주자, 그 다음에 설계자나 검토자, 검도, 도면을 검토한 사람, 검도자, 그 다음에 이걸 승인한 승인자, 그 다음에 축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어때요? 매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이번 설계할 때는 이런 내용, 저런 설계할 때는 저런 내용,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근데 매번 이걸 만들어서 쓰느냐? 아니란 말이죠. 자, 지금부터 얘를 블록으로 정의할 건데, 블록으로 정의하기 전에 날짜 어때요? 맨날 바뀌는 내용이죠. 도명 바뀌는 내용이죠. 설계자도 바뀌는 내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쓸 거예요. 자,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텍스트, 자, 미들 레프트, 그 다음에 탭을 이용해서 자, 요만큼 띄웠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그냥 어쩔 수 없군요. 그냥 여기다 라인을 긋고, 자, 중간점에서 카피, 다시 옵셋 2mm. 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글씨를 쓸 거예요. 여기서부터 글씨를 쓸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 왼쪽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오른쪽 것만 쓸 겁니다. 태그가 있고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태그 내용은 여기 화면상에 보이는 표시 내용입니다. 태그는 화면상의 표시 내용이고 프롬프트는 얘를 불러드렸을 때 명령창에 나타나는 메시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날짜라고 썼습니다. 아니다. 여기다 데이트. 그리고 프롬프트에는 다시 태그는 드로잉 네임 설계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을 보시면 저스티피케이션 보이죠? 네. 미들 레프트. 그 다음에 글씨 크기 2.5mm. 자, 그 다음에 OK. 바로 여기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릴 겁니다. 이렇게. 다시 볼까요? 어트리뷰트. 자, 도명이네요. 그냥 DWG. 여기 도명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미들 레프트. 자, OK. 다시 데이트 날짜 미들 레프트.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해 보시죠. 얘를 블록으로 바꾸겠습니다. 블록. 자, 표제란.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그 다음에 선택하기. 그 다음에 딜리트. 원본 삭제하기. 이렇게요. 이름은 표제란이고 베이스 포인트로 지정해주고 셀렉트 오브젝트로 선택하고 원본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OK. 자, 이거 블록 에디터가 들어갔네. 자, 그러면 삭제된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진 걸 인서트로 불러옵니다. 자, 불러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자, 인서트 하는 순간 알아요. 이렇게 뜹니다. 우리가 넣었던 거죠. 여기 날짜, 도명, 설계자. 날짜. 날짜 쓰고, 도명. 우리 집 설계자, 홍길동. 자, 오케이. 그러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인서트. 위치 맞추고. 자, 날짜 10월 10일 우리 집 홍길동. 자, 오케이. 어떤가요? 집어넣을 때마다 내용이 다르게 쭉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요것 때문에 사용합니다. 하나의 원본을 만들어 놓고 불러들이면서 내용을 다 제각각 쓰려고 만든 게 바로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겁니다. 블록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완성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요. 내용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어트리뷰트 에디트를 실행해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런 명령어가 떠요. 얘가 어트리뷰트 에디트입니다. 어트리뷰트 에디트를 클릭하면 얘가 떠요. 그런데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디터가 뜹니다. 에디터가 떠요.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 밸류 값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고치면 됩니다. 뭐라고 쓸까요? 자, 그리고 OK. 그러면
자, 여기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재밌는 기능이 있어서 자, 이렇게 텍스트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라든지 회전 각도라든지 오베크 앵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어요. 속성창이 있습니다. 레이어도 바꿔줄 수 있고요. 색상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많이들 더블 클릭해서 많이들 써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 리비전이 개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개정하다. 무슨 뜻이냐면 수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수정하다. 근데 수정하다하고 개정하다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도면이 완성되면 도면 수정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절대로 수정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옆에다 적어놨습니다. 설계의 기본 단계들입니다. 처음엔 기획 설계를 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회장님이 이제 건축가 한 명 데려가는 거죠. 나랑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밥 먹고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타운하우스를 지을 건데 어때? 네 생각은 어때?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손바닥이 이제 지문이 달아질 만큼 아부를 하죠. 아,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 그럼 이거 네가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나오는 게 기획 설계예요. 대략 이런 기획으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회장님이 야, 그건 내가 생각한 거 좀 달라. 그럼 바꿔야 되겠죠? 근데 마음에 들어. 그래. 그게 내 생각이야. 한번 해봐. 그러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계획 설계입니다. 계획을 일정을 쭉 잡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사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 콜. 해봐. 그럼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설계를 하겠죠. 평면도도 만들고, 인면도도 만들고, 뭐, 사이트 맵도 만들고, 나오겠죠. 근데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회장님 이렇게 진행하시죠. 이럴까요? 아니요. 일반 설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설계 때는 그 클라이언트의 주장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도면을 딱 들고 가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떠십니까? 아니야. 이렇게 동선 바꾸고 모양은 이렇게 또 좀 바꾸고 난 여기에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의견이 적극 반영이 돼요. 그러면 이걸 수정을 해야 돼요. 일반 설계 때는 이게 적극 반영이 되는 시기라 계속 수정이 들어갑니다. 수정에 철야에 철야가 들어가는 곳이 일반 설계예요. 근데 일반 설계에서 승인이 났어요. 건축 승인도 나고 클라이언트의 승인도 났어요. 오케이, 우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시작합시다. 그럼 이제 시공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때부터 설계 도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오케이, 이대로 시공합시다 그랬는데 막상 현장에 딱 와더니 여기 생각보다 좁은데? 그러더니 벽을 이쪽을 저쪽으로 좀 밀어봐.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해요? 밀어야죠.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이니까. 이게 도면상으로는 공간감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 막상 가보면 공간감이 생기기 때문에 비로소 이해가 돼요. 아, 여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 나와요. 근데 이때 CC 설계 때 이 CC 설계라는 건 뭐냐면 현장용 도면이에요. 현장용 도면입니다. 근데 이때 도면 수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현장에 난리가 나는 거죠. 보세요. 이 벽을 좀 밀어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벽을 세우기 위해서 자재를 발주하고 그 다음에 요거 벽을 세우기 위해서 조적공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마감을 바르는 시멘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비, 시간, 인건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허무는 시간,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다시 또 불러들이는 자재비, 인건비, 시간 또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공사 기간 자체가 딜레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미뤄진다는 얘기죠. 근데 클라이언트는 공사가 미뤄지는 건 허용이 안 돼요. 원하는 날짜에 끝나야 돼요. 그래서 철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비용이 나오겠죠.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한 비용은 누가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물어야 되나요? 클라이언트가 물어야 되나요?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물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지시하고 갔잖아요. 본인이 도면을 보고 오케이 이대로 합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본인이 틀어버렸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지불해야죠. 근데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뒤집어 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도면에다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도면에다가 여기 요 날짜에 누가 왜 어떻게 다 적어놓는 거예요. 검도자가 누구고 이걸 다 적어놔야 돼요. 그게 리비전 클라우드예요. 그게 개정한 거예요. 그게 도면을 개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클라우드는 뭐예요? 구름이죠. 그 웹툰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말머리로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말머리 하죠. 네,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구름 모양의 말머리, 구름 모양으로 내가 수정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걸 계정 마크라고 해요. 자, 보시죠. 제가 여기를 수정하고 싶어요. 수정했어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미니멈 아크 랭스라고 써 있죠. 0.5mm. 구름 마크니까 이렇게 호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크기가 0.5mm랍니다. 맥시멈 아크 랭스 0.5mm.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사이즈 안 맞겠죠. 축척에 따라서 이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부위에 따라서 이 크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 표제란의 크기가 80이잖아요. 그럼 미니멈 아크 랭스하고 맥시멈 아크 랭스를 똑같이 주셔도 돼요. 최소 40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30에서 40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아크 랭스 값을 바꿉니다. 얼마로? 30으로. 자, 30. 자, 그 다음에 그리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는 방법이 오브젝트를 혹은 렉탱귤러를 혹은 폴리고널을 혹은 프리핸드로. 먼저 프리핸드부터.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로 구름의 모양을 그려갑니다. 클릭하고 첫 번째 클릭하고 그 다음에 드래그가 아니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리비전 클라우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유형이요. 보시면 노멀이 있고 캘리그라피가 있습니다. 노멀은 방금 전에 봤던 거고 캘리그라피는 펜글시 스타일입니다. 제가 캘리그라피로 만들어 보죠. 선택하고 다시 프리핸드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동. 모양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엔 폴리고널. 이번엔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각형 모양으로 내가 그릴 수 있는 거죠. 맨 끝에는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엔 렉탱귤러. 이건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그냥 사각형 모양으로 대각선으로 클릭하는 겁니다. 여기 렉탱귤러.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P라인으로 한번 좀 그려볼까요? P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 렉탱글로도 그려봤고요. 그 다음 폴리곤으로도 그려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육각형. 자, 이렇게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자, 오브젝트.
그리고 클릭해 봅니다. 오브젝트, 오브젝트.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VP 아웃입니다. VP 아웃하고 X 클립하고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달라요. 뭐냐면 VP 아웃은 이 위에다가 뭔가를 덮어서 가리는 거고, X 클립은 블록 자르기입니다. 자, 먼저 X 클립부터 볼까요? 자, X 클립 블록을 선택합니다. 엔터. 그러면 이제 여기 뉴 바운더리라고 나와요. 뉴 바운더리, 새로운 경계란 얘기죠. 자, 폴리라인 생성하기고 경계 삭제하기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 바운더리 눌러주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폴리라인을 선택하겠느냐, 폴리곤을 다각형을 만들겠느냐, 렉탱귤러 사각형으로 만들겠느냐, 아니면 반전시키겠느냐. 먼저 렉탱귤러부터요. 자, 잘린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잘려버렸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X 클릭, 선택하고 엔터, 딜리트. 그러면 다시 삭제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 클릭,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더리. 이번에 인버트를 해볼까요? 인버트. 그리고 렉탱귤러로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꾸로 여기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감춰집니다. X 클릭, 딜리트. 자, 다시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X 클릭, 자, 뉴 바운더리. 그러면 이제 렉탱귤, 자, 폴리거널이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정다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같이 들어가 있었구나. 다시. X 클릭, 뉴 바운더리, 폴리고널.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내가 그 형태를 이렇게 그려서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경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 클릭 선택하고, 자, 뉴 바운더리. 자, 셀렉트 폴리곤이네요. 폴리라인이네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제가 P라인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보죠. 제가 이렇게 대충 그려봤습니다. 렉탱글 쓰셔도 좋고, 아니면 그러니까 폴리곤을 쓰셔도 좋습니다. X 클릭, 자, 그 다음에 뉴 바운더리, 셀렉트 폴리라인.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경계를 잘라줄 수도 있습니다. 자, X 클릭 선택하고, 자, 딜리트. 그러면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VP 아웃이요. VP 아웃은 일반 선이나 원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클을 그렸습니다. 혹은 라인을 그렸습니다. 자, VP 아웃. 자, 그럼 폴리라인을 선택하라 그러는데 지금 폴리라인이 없네요. 자, 일단은 클릭합니다. 자, 엔터. 여기 어떻게 됐나요?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가리기입니다. 가리기. VP 아웃. 그 다음에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X 클립하고 VP 아웃은 여기서 차이가 나요. 자, 이동하기 선택하고, 자, 이동을 하네요. 경계가 이동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게 나오네요. 자, 보세요. 밑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 나오는 거 보이나요? 자, 이동하기 가려지죠. 얘가 먼저 만든 거, 아니, 그쵸. 얘가 먼저 만든 거, 얘가 나중 만든 거. 나중 만든 게 제일 위로 가고, 먼저 만든 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막으로 여기를 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동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VP 아웃은 별거 없어요. 여기다가 제가 렉탱글을 그렸습니다. 자, VP 아웃. 그 다음에 폴리라인으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져요. 원래 기존에 있던 거 말고도 이렇게 계속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만들었죠? 그러니까 밑으로 깔리고, 두 번째, 마지막 만든 겁니다. 마지막에 만든 게 제일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3개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드로잉 오더입니다. 작업 순서예요. 자, 다시 볼까요? 얘가 첫 번째로 만들어진 거, 얘가 두 번째로 만들어진 거, 얘가 세 번째로 만들어진 거죠? 자, 선택하고, 뭐 드로잉 오더 써도 좋지만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여기 드로우 오더 있습니다.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보내주세요. 맨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샌드 투 백 맨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네, 기존에 있던 얘네들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거죠. 자, 브링 어버브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요. 선택하고 샌드 언더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 밑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작업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쓸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이렇게 4가지 명령어를 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오버킬하고 퍼지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오버킬이라는 건 뭐냐면 선들이 이렇게 중복해서 겹쳐 있는 것들이 있겠죠. 네, 그걸 삭제하라는 뜻입니다. 오버킬은 중복선을 삭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쓰는 명령어가 오버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을 좀 그려볼까요? 선을 제가 이렇게 2개를 그려봤습니다. 얘는 빨간색, 얘는 초록색. 자, 오버킬 선택하고 엔터. 자, 여기 오차범위예요. 오차범위입니다. 자, 아이고. 얘는 지금 삭제가 안 되네요. 오버킬 컬러. 자, 하나로 뭉쳐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오버킬 객체 선택하고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겹쳐져 있단 말이죠. 엔터. 이때 컬러를 선택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색상 무시하고 하나로 합쳐버린 겁니다.
지워버린 거예요. 중복선을 지워버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퍼지입니다. 퍼지는 소거란 뜻이에요. 소거하다. 즉, 필요 없는 것들, 남아도는 것들 있죠? 우리가 작업을 하고 나면 하나도 안 쓴 것들이 생겨나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할 때 쓰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퍼지 누르면 삭제됩니다. 퍼지 올 누르면 신경 쓰지 않고 전부 다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자, 표제란 삭제하냐고 물어보네요. 근데 퍼지 디스 아이템, 이 아이템을 삭제하겠습니다. 퍼지 올 아이템 모두 다 삭제하겠습니다. 스킵 디스 아이템, 이 아이템은 스킵 넘기겠습니다. 자, 저는 올 아이템이요. 그러면 다 삭제가 됐네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돼요? 인서트가 안 돼요. 아무것도 삭제됐으니까. 도면 내에 불필요한 레이어, 라인 타입, 블록, 뭐 문자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진단 말이죠. 설계하고 나면. 네, 그럴 때 이제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가 퍼지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비폴리입니다. 바운다리 폴리곤. 이제 종종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이걸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으로 이렇게 도면을 그렸습니다. 서클, 트림.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선들을 놔두고 내비두고 이걸 그대로 하나 더 본을 뜨고 싶어요. 요거 하나 그대로 본을 뜨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본을 뜨고 싶습니다. 이 본 뜨는 명령어가 바로 비폴리입니다. 비폴리 그러면 이렇게 떠요. 되게 단순합니다. 픽포인트로 여기 픽포인트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으로 내부 경계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끝이에요. 보시면 리전으로 만들 수도 있고 폴리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우린 폴리라인만 쓰겠습니다. 자, 제가 색상을 바꿔놓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자, 비폴리. 내부 경계점이에요. 만약에 이게 열린 도형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만들어지겠죠. 닫힌 도형이어야 합니다. 자, 엔터.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대로 본뜬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본 떴는데 얘는 폴리라인, 얘는 일반 라인. 그냥 본 뜨는 거예요. 경계를 본 뜨는 명령어가 비폴리입니다. 근데 종종 이런 걸 써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냥 명령어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